나이 들면 다들 요양원 가는 거 아닐까요? 75세만 넘으면 다 똑같이 힘든 거 아닐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혼자 집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시는데 어떤 분은 75세부터 요양원 신세를 지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노후 전문가들이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하늘이 정해주는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별표 선택 별표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요. 75세 넘어서의 삶이 이렇게 다를 줄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예전 같지 않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두렵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겪는 75세 이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를 실천한다면 75세에서 85세의 나이에도 요양원 신세 지지 않고 내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불행한 노후를 피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근육질 팔뚝 몸의 자립. 노후의 진짜 자유를 지키는 힘. 여러분, 노후의 진짜 자유가 뭘까요? 돈 많은 거? 자식 잘 된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옷 입고, 집 밖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노후의 몸의 자립, 즉 진짜 자유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누군가 부축해줘야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건강이 아닙니다. 노후의 자유는 건강보다 자립에서 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자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초승달 수면 관리와 보행자 매일 걷기. 규칙적인 수면 관리.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의 의대 연구팀 자료를 보면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독성 물질을 청소하는데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수면 부족은 낙상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매일 밤 규칙적으로 7시간 정도는 주무시려고 노력해보세요. 낮잠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좋습니다. 더 길어지면 밤잠을 못 이룰 수 있고 불면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걷기가 뭐 그리 대단하냐 싶으시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다리 근육을 유지시켜주며 무엇보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하루 30분,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역도선수 근력 유지와 낙상 예방. 근력 유지와 낙상 예방. 75세 넘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별표 넘어지는 것, 낙상, 별표입니다. 노년의학 전문의들도 정말 주의를 많이 주십니다. 한번 넘어져서 골절되면 그대로 누워 지내게 되고 온몸에 근육이 빠지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비싼 헬스장은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벽 짚고 팔굽혀펴기 5번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도 운동하면 근육은 붙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습관. 물론 아프면 병원 가셔야 하고 건강검진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내 몸 상태를 체크하고 혈압, 혈당 관리하고 약 먹는 시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꼭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의 주인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 주세요. 내가 나를 잘 챙기는 사람만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고독을 친구 삼아 혼자 있는 힘 기르기. 사실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배우자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자식들은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보고 친구들도 하나 둘씩 연락이 끊기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무척 두려워하십니다. 자식이 안 찾아오면 서운하고 전화가 안 오면 섭섭하지요. 하지만 혼자 있는 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기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외로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나쁜 것만일까요? 법륜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고독을 친구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쓸쓸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 좋아하던 옛날 노래 들으며 추억에 잠기는 시간. 이런 것이 바로 외로움도 친구로 만들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노인들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사색의 시간이지요. 까만 태양 혼자 있는 힘을 키우는 3가지 방법. 정서적 독립훈련. 쉽게 말하면 누가 안 찾아와도 괜찮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식이 왜 안 오지? 친구는 왜 전화가 없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나는 혼자서 뭐하고 즐겁게 놀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관심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자기 표현, 나답게 사는 법을 익히면 외로움도 즐거움이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타인의 시선 같은 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시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세요. 하고 싶은 취미, 기타, 그림 등 가 있다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도 많은데요. 오늘 먹은 밥 사진 올리고 산책하다 찍은 꽃 사진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표현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늦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그림 그리기든, 영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즐기려고 배우는 겁니다. 못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지요. 3. 망치와 렌치 생활 자립 환경. 집을 안전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가시는 이유가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가다 넘어질까봐 무섭고, 밤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집을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꽃이 피는 집 스스로 지키는 5가지 환경 조성. 안전 중심 구조 만들기. 화장실에 손잡이를 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문턱은 가능하면 없애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바꾸세요.
밤에 화장실 갈 때를 위해서 센서 등을 복도에 달아두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집에 계단이 있다면 양쪽에 난간을 꼭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동선 단순화. 자주 쓰는 물건들은 허리 높이에 놓아야 합니다. 무거운 냄비나 그릇을 높은 곳에 두면 위험합니다. 침실, 화장실, 부엌이 가까이 있도록 생활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2층에 침실이 있다면 1층으로 옮기시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계단은 나이 들수록 정말 위험합니다. 디지털 도구 활용. 나는 기계 같은 거 잘 모르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말만 하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불 켜줘. 응급전화 걸어 저처럼 음성으로 명령하면 작동하는 스마트홈 기기들이 있습니다. 배달 어플도 하나쯤은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밖에 나가기 힘든 날에도 자식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혼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감 있는 인테리어. 하루에 반나절 가까이 생활하는 집이 어둡고 답답하면 사람도 우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부터 활짝 여세요. 햇빛이 들어오는 집은 기온이 다릅니다. 작은 화분 하나라도 키워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는 일은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집이 아늑하고 따뜻해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결된 생활권 유지. 지금 사시는 곳에서 걸어서 병원이나 약국을 가실 수 있나요? 마트, 경로당, 복지관은 근처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서 혼자 고립되지 않으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어야 합니다. 차가 없어도, 자식이 안 와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부르는 진짜 자립입니다. 4. 돈다발 경제적 자립. 내 돈에 대한 통제력 갖기.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할 다음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저금이 아닙니다. 노년 전문가들이 많이들 강조하는 것은 바로 별표 통제력 별표입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관리하고 있어서 쓰고 싶을 때 못 쓴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반대로 연금이 적어도 고정 지출을 잘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쓴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달린 지폐 노후 자금을 지키는 4가지 습관. 고정 지출 관리.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보험은 없는지, 필요 없는 구독은 나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한 달에 5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작은 돈 같지만 노후에는 이런 돈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소액 투자와 안전 운용.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원금을 잃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국채나 안전한 펀드 정도로 여유자금의 일부만 운용하세요. 욕심 내지 마시고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고수익, 특별한 기회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기와 유혹 조심. 가장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은 물론 70대, 80대에도 정말 많이 당하시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입니다. 원금 보장, 매달 고수익이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자식이나 손주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 왔다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전화해서 본인 목소리로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전화 왔다면 끊고 여러분이 직접 은행의 공식 번호로 전화하세요. 조금 불편해도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자식한테 부담 안 주려고
미리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먼저입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자식들도 편합니다. 나중에 돈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이 진짜 부담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당하게 내 노후를 지키세요. 5. 비둘기 정신적 준비. 후회 없는 삶의 마무리를 디자인하라.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덜면 하루가 훨씬 가벼워진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우리 모두는 늙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살다가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공황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모 삶의 완성을 준비하는 4가지 방법. 유언장과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아직 그런 건 이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났을 때가 적기입니다. 건강할 때 명확한 정신으로 내 뜻을 밝혀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나눌 건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건지, 연명치료는 받을 건지 말 건지 등을 분명히 해두면 나중에 가족들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자식들끼리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젊음이 봄이고 여름이었다면 노년은 가을이고 겨울입니다.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듯 겨울의 고요함이 평화롭듯 노년에도 그 시기만의 아름다움이 있지요.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살아있는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디자인.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영상 편지를 남기거나 자서전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건도 정리하세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치우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안 쓰는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해보세요.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아직 못다한 일은 지금 하세요. 나중에 하다가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해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넘어 후회 없는 마무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6. 손모으고 합장 마음의 평온. 화내지 않고 흘려보내는 지혜. 화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알면 행복은 저절로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결인 별표 마음의 평온 별표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말에도 서운해지지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오래 품고 있으면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까맣게 잊고 사는데 나만 혼자 속 끓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반짝반짝 하트 평온한 노년을 위한 5가지 태도. 분노와 서운함을 오래 품지 않기. 화날 일이 생기면 화내세요. 당연히 화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화내세요. 다음 날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세요.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계속 곱씹으면 독이 됩니다. 삶의 목적. 왜 사는가? 잃지 않기. 나이가 들면 목적을 잃기 쉽습니다. 은퇴하고 자식들 독립하고 나면 이제 내가 뭐 하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화초를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어떤 분은 봉사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으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무언가를 가져보세요. 감사 일기 쓰기.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는 겁니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거 먹었다. 통증이 없었다 등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불평하는 습관이 줄어듭니다.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봉사나 후원으로 자존감 유지. 크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청소 도와주는 것도 봉사고, 어려운 이웃에게 10,000원씩 후원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명상, 호흡, 자연 산책, 복잡한 생각이 많은 날에는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어보세요.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집중하세요. 5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날씨 좋은 날엔 공원에 나가 나무를 보고 새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연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로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늙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노후는 피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차례차례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 걷기.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 오늘부터 집안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65세든, 75세든, 85세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며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